자, 이번 영상은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력 종목은 이걸 통해서 찾아내며 지금까지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비결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시작 전에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건이 맞을 때 매매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매매하는 것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매수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기. 이것만 기억하시더라도 위험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는 조건 검색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무조건 체크를 하는 것은 신고가 전,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전은 주가가 고점 근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 최근에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온 종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모든 매매는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고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가 전 종목을 체크해 보면 상장일 250일 이내 신규주를 뜻하는데 신규주가 추세 매매가 정말 잘 통하기 때문에 신규주는 무조건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당연히 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항상 고점 근처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 올리고 나서 화요일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 올리지 말고 그냥 시간 지나가지고 차트 모양이 예뻐지는 한 36,000원까지 올려놨으면은 모양이 예뻐지면서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이 36,000원 근처를 회복해 준다면은 적극적인 진입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롯데렌탈 같은 종목처럼 신저가를 계속해서 버릴 수가 있으므로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기준가 중요한 자리,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해야 예뻐지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준선 잡아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며 그 계획대로 움직일 때만 매매를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때까지 자이언트 스텝, SK바이오사이언스 상승했던 수많은 종목들 이렇게 기준가 정해놓고서 포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아주스틸 36,000원이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진 않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예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플래티어, 자, 이것도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규주들과 비교를 해보면 신규주는 원래 롯데렌탈 같이 계속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가를 갱신하면서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아주스틸, 플래티어 이 종목들과 롯데렌탈, 한컴라이프,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이 세 개 종목이랑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차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플래티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신고가까지 상한가 플러스 21%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힘도 못 쓰고서 한 여기까지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다시 저가를 깰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 저가를 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차트가 좀 예뻐지려면 이쯤 5일선까지 같이 회복하면서 8월 13일 금요일 고점인 37,000원, 저는 37,000원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차트가 예뻐지는 자리를 이렇게 집어놨다가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근처나 좀 예쁘게 캔들을 만들어서 회복해 줬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고, 기회가 온다면 자신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아무리 99%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 무리해서 비중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플랫티어가 예쁘게 되려면 37,000원 정도를 회복해 줘야 되며 37,000원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신규주 위주이기 때문에 종목이 얼마 검색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검색되는 결과는 보통 100개 이내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조건 검색도 보시다시피 정말 단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식에는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과 단순함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므로 저는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만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뭐 기아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니까 뭐 제대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잠깐 몇 초 내리면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고, 그 밑에 종목들을 보면은 한 개씩 찾아낼 수가 있는데, 대원제약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거나 캔들이 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캔들 봤을 때 윗골이 길게 달리고 언제라도 이런 캔들을 맞을 수가 있으므로 좀 자신이 없다면은, 또는 친하지 않으면은 제외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 종목이 보이기 때문에 비중과 맞는 종목을 꾸준하게 찾아야 됩니다. 자, 대형주들 많은데, 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24% 플러스 24%, 게다가 역사적 신고가, 이거는 이 자리에서 놓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쉬어갈 때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가에서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차트가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제가 거래량이 없는 이 종목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쭉 내리다 보면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트가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차트 모양이 예뻐지면서 68,000원을 회복해 줄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68,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린바이오도 당연히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거래대금이 1조 원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힘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심각한 수준의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언제라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거래대금 1조짜리 종목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니아, 이미 내 그릇을 넘어서고 초기에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급등주들은 초기에 보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점에서는 스캘핑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밑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즌, 신풍제약, 박셀바이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며, 급하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떨어질 때도 쉽게 떨어집니다. 이미 놓쳤다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약입니다. 괜히 이거에 미련 버리지 못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고점에 물리는 주인공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많은 종목인데 시간 지나가지고 한 15,000원, 그 전에 고점들이 15,000원입니다. 그 전에 패턴을 보시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들, 이 캔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확실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졌을 때 갑자기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깔끔한 양봉으로 회복해서 마감한다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종가 기준으로 15,000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3기 신고가 근처인데, 자, 보시다시피 그 전에 고점들을 다 뚫었습니다. 그 전에 높았던 이 고점들 전부 다 뚫어주고 다시 5,800원 초반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시간 지났을 때 주가가 다른 종목처럼 지독하게 다른 종목이라면 아쉽게 상승에 실패한 SD 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처럼 지독한 캔들이 나오는 게 끝난 종목을 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캔들이 아니고서 적당히 잘 버텨주고 이상하게 크게 빠지지 않고서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 5일선 위로 마감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마침 SD 바이오 센서도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올라와서 상장 첫날 고점을 또는 근처를 지켜주는 종가를 만들었으면 그때는 뭐 7만원, 8만원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세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 SLC, 이거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며칠 동안 쉬어가는데 이것도 역시나 빠지지 않는다면은 그때 빠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쉽게 골라낼 수 있으며, 절대 한 종목에 억지로 끼워 맞출 생각 말고 계획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떼먹을 생각보다 이거는 나와 다른 세상의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보내야 됩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며, 카카오뱅크도 시장에서 최대 관심주인데 중요한 자리가 89,100원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깼지만 이게 10만원 가는 종목이면 시간 지나가지고 다시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회복했을 때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큐라클은 일단은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지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여기서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했던 종목이므로 다시 5일선을 회복해서 유지할 경우에 신고가를 충분히 다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잡혔던 플래티어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며, 그리고 아까 신고가 전으로 들어가서 신규주를 제외하면은 검색했을 때 수백 개 종목이 나옵니다. 저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이 종목들을 거래대금 순서로 하나씩 빠르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방식처럼 종목들을 시간 내가지고 분석하면 웬만한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종목 선정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